그리고 항상 금융시장에서 진실은 그런 양극단의 그런 관점에서 그 사이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신호와 소음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호와 소음. 근데 이제 그런 자극적인 정보, 내용 또는 극단적인 그런 관점들은 소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원래 평소에 친한 형님이어가지고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네, 오늘 존칭은 어떻게 할까요? 형님이라고 해주시죠. 그럼 카메라 앞이어도 그냥 사석에서처럼 원래 형님을 평소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아닙니다. 네, 긴만 좀 살짝 적겠습니다. 너무 멋있게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원래 항상 네이비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블루 계열의. 블루 계열. 자르기 전에 형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 3.3 캠퍼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KK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 헤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KK입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도 바쁘신 거 유명하신 거 알고 있었는데 이번 촬영으로 인해 좀 조사하다가 KK 군으로 되게 아, 네, 네네네네. 좀 유명하신 네. 대표님이시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부탁드렸냐면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또 좀 뜨겁고 맞습니다. 핫하고 네. 때마침 또 어제 촬영에 맞춰서 또 전쟁도 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니까 네. 그냥 좀 이런 거를 카메라 앞에서 담으면서 팁이나 정보 같은 거를 좀 얻고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시죠.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리 스타일은 뭐 하시던 대로 할게요. 네, 평소대로 네, 제가 원래는 요것보다는 좀 짧았었지만 요즘 좀 길러서 다음 주에 또 제가 출장을 가서 네.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두툼한 건 없애고 머리 좀 이렇게 삐죽삐죽한 것도 좀 정리하고 하시던 대로 손질 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머리 해드린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그쵸? 이제 몇 년 됐죠? 제가 올해가 여기 9년 차니까 코로나 5, 6년은 전- 된 것 같은데요.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저희의 또 변천사가 있잖아요. 처음에 여기가 좀 약간 너무 비싸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제가 잠깐 그거 얘기 꺼내시려고요. 외도 한번 하셨죠? 외도 한번 했다가 네. 근데 서울에 정말 서원 바보님처럼 이발을 잘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 발로 제가 기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창 해드렸는데 어느 순간 안 오시길래 왜 안 오시지 했는데 다른 데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만 해도 바버샵에서 그 가격을 약간 지불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네. 좀 제가 약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느 날 문득 여기 잠깐 볼일 보러 오셨길래 뛰어 올라가가지고 왜 요즘 안 오세요? 그게 결국에는 어차피 이루어질 인연이 아니었을까. 제가 사실 막 왜 안 오세요 이런 말 못해요. 뭐 이렇게 뵈도 그냥 잘 지내시죠 하고 마는데 제가 평소에 워낙 좋아했던 형님이셔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그냥 네. 그랬죠. 대표님 저랑 사석에서 한창 얘기하실 때 인스타그램 끊으셨잖아요. 맞아요. 전 그게 되게 원래 팔로워 수도 되게 많으시고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도 하시고 제가 다양하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의 그 어두운 과거를 아시네요. 근데 왜 끊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 듣긴 했는데 네네네. 사실 요즘에 또 정보도 얻으려고 하면 인스타도 필수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은 또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의 이제 삶을 엿보는 거에 한창 재미가 들려 있는 시대인데 과감하게 어플 지우셨다고 지우신 거죠? 그죠. 예. 페이스북이랑 뭐 인스타그램 뭐 사실 다른 SNS는 제가 사용을 안 하긴 했으니까 네. 그래서 탈퇴를 하게 됐죠.
아, 아예 네. 탈퇴까지 하셨어요? 네네네. 탈퇴 이제 아예 그냥 아이디 삭제하고 뭐 꽤 됐어요. 몇 년 됐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SNS를 끄는 이유가 결국엔 삶의 그 풍요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내면에서 오는 거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남의 그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그런 삶을 이제 좀 끊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탈퇴를 했고요. 그 이후로 정말 신기하게도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아, 그걸 아예 끊으시고. 신경을 안 쓰니까 SNS가 저한테는 부정적인 그 감정들의 이제 원천이기도 했거든요. 도파민도 쏟아져 나왔지만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뭐 시기, 질투 또는 조급함. 그러니까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은 괜히 내가 뭔가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로 좀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이제 좀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삶도 좀 더 풍요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와닿으세요? 그렇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인스타나 이런 거? 전혀 처음에는 조금 궁금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스타를 끊고 유튜브를 하신다고. 유튜브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과잉 정보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실 투자나 또 삶에 있어서도 오정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 이쪽으로 이제 오랜 기간 몸을 담아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좀 특히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자를 하는데 자산 증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려고 이제 유튜브를 또는 제 블로그도 제가 하는 이유가 딱 그거거든요. 오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이제 투자 시점,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이 자산 증식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지금 열심히 블로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인가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세계 대륙, 그러니까 남미, 북미, 유럽에서 한 16년간 살다가 그리고 들어왔죠. 그럼 이제 해외 생활 같은 거 하면서 지금 직업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연관성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네. 큰 자산 중에 하나가 타인의 관점을 입체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장하고 연결해서 사고의 그 확장성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오정보들도 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정보들 홍수 속에서 이제 한 사람 입장에서 편향된 시각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밸런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특히 제가 해외에서 여러 지역에서 살면서 그 각 문화권에서 얻은 그런 장단점들 흡수를 제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좀 가장 좀 관심 있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막 얘기를 나눴을 때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슈되는 게 있었잖아요. 요즘은 어디에 좀 많이 관심을 두고 지내세요? 요즘에는 그 뭐 전반적으로 그냥 계속 그런 관리? 최근에는 아무래도 좀 명상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명상이요? 네. 그래서 그 명상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감사함의 명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몇 년 전에 제 친한 후배가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가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 이제 우리는 하루를 더 사는 게 이제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좀 더 그런 명상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근데 또 살아있음에 감사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뭐 문제들이나 그런 이슈들이 생기면은 그런 것들이 다 부차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런 명상을 통해서 하는. 아, 그런 것들이 제가 듣기로는 운동도 되게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입에 들어가는 음식도 신경 쓰셔서 술도 많이 이제 줄이시고 그래서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이번 겨울에 조금 제가 게을리하긴 했는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가끔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시 이렇게 또 재개를 하고 또 다시 노력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엄청 바쁘시지 않으세요? 뭐 바쁜 게 좋은 거죠. 안 그래도 마침 진짜 어제 또 전쟁이 나가지고 뉴스든 뭐든 다 막 이제 막 댓글에 코인 떨어지고 화요일날 장 열리면 이제 다 폭락할 거다 막 이렇게 또 얘기도 나오는 것도 있고. 요즘 어떻게 보세요? 한국
장이 이제 코스피가 6천을 앞두고 있고 뭐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이제라도 사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보면은 현재 두 가지의 이제 메가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그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국가적인 위기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중국 포함해서 웬만한 이제 선진국들은 다 그 이슈를 직면하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기존의 이제 미국 1강 체제에서 두 개의 2강 체제로 지정학적인 재편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 변화 속에서 지금 한국이 미들 파워, 신기술 제조업 이런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좀 수혜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AI 관련 뭐 반도체, 전력, 방산, 심지어 뭐 우주 로봇까지도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거시적인 환경이 좀 한국에게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이슈들이 또는 트렌드들이 이게 단기간에 그칠 트렌드들은 아니거든요. 구조적인 트렌드다 보니까 이 트렌드가 추세가 유지되는 한 좀 구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나 이런 거 하도 정보가 이제는 과부하 시대니까 보면은 정부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이제 있는 자금을 주식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또 뭐 6월에 선거 앞두고 이제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반도체는 끝났고 뭐 이제 증권 주식 그런 게 이제 오를 거다. 막 이런 정보들이 이제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좀 막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뭐 단기적인 이제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보일 수는 있는데,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특히 한국 시장, 주식 시장의 리레이팅이 단숨에 이렇게 좀 꺾일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안에서 또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가, 일단 첫 번째는 한국이 여전히 싸요. 글로벌 주식 시장 보통 이제 PER이라는 또는 PBR이라는 멀티플을 사용을 하는데, 밸류에이션 뭐 기법 중에 이제 뭐 제일 가장 간단한 기법들이긴 하거든요. 멀티플들이 아직 여전히 굉장히 싸요. 요즘에 하도 AI 하잖아요. 네. AI라는 존재가 정말 좀 이제는 와닿을 정도로 이 직업이나 삶에 있어서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로 미쳐요. 요즘 AI 주식 관련된 거는 뭐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들 또는 기업들이 생존 위기에 맞선 그런 생존 전략에 따른 그런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은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관점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이제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지금 투자를 시작한다고 해도 이걸 지금의 이제 목돈을 한 방에 이제 넣는 그런 행위보다는 이제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하는 그런 습관이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꾸준히 내가 내 목적에 맞게 투자를 하면은 결국에는 큰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자산 증식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냥 계속 저금하듯이, 그게 이제 뭐 미국 시장에 아마 S&P 500이나 ETF 같은 걸로. 네. 이 ETF가 용이한 상품이긴 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펀드랑 ETF랑 차이가 뭐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그냥 효과를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ETF가 좀 거래하기 쉽죠. 아, 그렇죠. 네, 사고 팔 수 있으니까. 펀드는 가입하고 또 해지하고 그러면은 또 시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주식장이 하도 좋으니까 사실 20, 30대나 뭐 이렇게 막 자산이 많은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두세 개만 갖고 있어도 충분하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나눠서 배당주랑 여러 가지를 갖고 나눈 다음에 그거를 더 안전하게 갖고 있는 게 효과적이다 하고 있는데, 20, 30대한테 좀 추천해 줄 만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대략적으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뭐 일단 이 투자를 할 때 그 목적이 뭐냐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노후 자금이다, 아니면은 또는 내년에 쓸 돈이 있는데 쓸 돈을 대비해서 좀 단기적으로 내가 운용을 하는 목적이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자산의 그런 구성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목적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할 때 그거에 맞는
뚜렷한 확고한 게 뭐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공부를 이제 그냥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단계가 그 목적이 먼저 좀 분명해야 된다. 뭐 정말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뭐 내가 다음 달에 여행을 가는데 필요 경비를 조금 더 늘려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 단기적인 상품들을 좀 고를 수 있는 거고, 또는 나중에 뭐 자녀가 생겨서 자녀 계좌를 돈을 좀 넣어서 운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녀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 플랜으로 갈 수 있는 계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변동성이 있지만 꿈을 가지고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위험 자산에 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같은 주식을 이거는 지금은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10년 후에 이 약이 뭐 상용화가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의 가치가 증가를 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럼 그런 거는 이제 자녀 계좌에서 좀 뭐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바이오 같은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한 단적인 예를 드는 거죠. 이건 진짜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건데 지금 반도체 AI 말고 좀 눈여겨보는 쪽이 있으세요?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전망이. 지금은 다변화의 시대다 보니까 굳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제 하자면은 다양하게 노출을 좀 가져가는 것이 좀 더 올바른 투자 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존 전략에 지금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AI, 헬스케어, 로봇, 방산, 조선 이렇게 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물론 이제 굉장히 전문가이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좀 그 섹터에 대한 인사이트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섹터에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렇게 다양하게 그 모든 섹터의 노출을 좀 가져가는 것이 결국에는 서로 위험에 대한 그런 분산도 되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분야에서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결과를 좀 약간 기대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와중에 금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금도 이제 결국엔 아까 다변화 포트폴리오의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법정 화폐에 대한 가치 하락의 위험 분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화폐의 가치가 계속 빠지는 전제하에, 가정하에 가치 하락분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좀 블로그 글을 하나 새로 올렸어요. 2028년의 시나리오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이제 써본 글인데, 2028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지금 글로벌에서 9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올드 이코노미의 대표 격인 이제 프랑스와 독일을 제쳤어요, 시가총액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9위에 있고 대만하고 거의 뭐 동급 수준에 있어서 사실 뭐 8, 9위 그냥 대만하고 이제 한국이 이제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위에 이제 있는 국가들을 보니까 저희 위에 영국과 캐나다가 있어요. 그러면 영국과 캐나다는 또 금융이랑 그 다음에 좀 올드한 제조업 또는 원자재 이런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거래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존 전략에 따른 그런 투자들이 계속 일어나면은 지속되면은, 그러면은 영국하고 캐나다는 시가총액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상대가 인도거든요. 근데 인도가 특히 AI 에이전트 시대에서 인도 같은 경우는 IT 서비스 외주에 좀 큰 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긴 하거든요. 근데 AI 에이전트 시대에서 IT 서비스 외주 이 산업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인도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인도까지 만약에 시가총액을 추월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글로벌 탑 6인가 그럴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러면은 이제 홍콩하고 일본하고 이제 어깨를 견주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데, 어쨌든 뭐 제가 쓴 시나리오는 지금 가장 그 시가총액 큰 저희 국가가 미국이고요. 글로벌 주식시장 시가총액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이 중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인데 근데 일본, 홍콩이 순위인데 그러면 한국이 만약에 글로벌 5순위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홍콩하고 일본도 충분히 좀 추월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은 있어요. 예. 물론 그 전제 조건들이 좀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G3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썼거든요. 근데 그냥 봐야겠다. 근데 거기서 제가 글에서도 썼지만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이뤄낼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 알미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상상을 좀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서한 바보님한테도 예전에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저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상을 했을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상상하고 그리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이미 그런 것들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이룬 것처럼 감정을 느끼고 또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결국에는 현실이 된다. 맞아. 예, 사실 그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는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 이야, 소름 돋았어. 예. 주변에 가까우신 분들이 주식 얘기 많이 물어보시죠? 좀 피곤하시기도 하고. 아니요, 뭐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블로그 보라고 하는데 특히 뉴스들에서 이제 자극적인 그런 기사 내용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주식시장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막 자극적인 제목, 제 내용들을 뭐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또 투자자들의 혼란을 일으키거나 혼선을 주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극단적인 뷰나 자극적인 정보들은 소음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신호와 소음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호와 소음.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시그널 versus noise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자극적인 정보, 내용 또는 극단적인 그런 관점들은 소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항상 금융시장에서 진실은 그런 양극단의 그런 관점에서 그 사이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사람은 야 주식시장 급등할 거야. 어떤 분은 급락할 거야. 근데 진실은 항상 거의 그 중간에서 놀아요. 그렇게 많이 급등도 안 하고 그렇게 많이 급락도 안 하는 특히 이제 새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자극적이고 이거는 내가 봐도 좀 극단적인 거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도 어려운 얘기고 좋은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이란 전쟁 때문에 급락을 할 거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형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아닙니다. 네. 조끼 좀 갖다 드릴게요. 아, 총총 쉽지 않은데.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네. 일본에서 아, 역시. 고맙습니다. 네.